달리기 시작은 쉬운데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속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막 마음이 뜨겁죠. 신발끈 묶고 막 매일 뛴다 막 다짐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무릎이 콕콕, 막 발목이 욱신거리고 정강이도 막 아프기 시작해요. 아, 이게 좋은 근육통일까? 아니면 무리하는 걸까? 경계가 헷갈립니다. 쉬자니 루틴이 끊어질 것 같고, 안 쉬자니 막 몸이 피로하고 몸이 무거워지죠. 나이와 체력은 제각각인데 내 몸은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달리는 속도도 마음을 재촉합니다. 이번 달에 5kg 기록 막 줄여야지, 다이어트도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일이 더 빠를까? 아니면 격일이 더 효율적일까? 정답을 찾으려 유튜브를 뒤져보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채널은 매일 뛰라 하고, 어떤 곳은 무조건 쉬라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거기에 날씨나 야근 같은 변수까지 계획표는 금세 구겨져 버립니다. 오늘도 뛰어야 하나 하는 의무감과 즐거움 사이에서 강박증도 생기고 매번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한번 쉬면 또 며칠씩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달리기와 격일 달리기 무엇이 다른가? 이 효과보다 더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의 원리와 부상의 위험. 왜 잘 쉬어야 진짜 성장이 오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세 번째, 현실적인 루틴 설계법. 초보도 가능한 시간 기준으로 30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던 그 목소리. 하루 쉬면 나태해져요. 매일 뛰다 병원 갔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신 몸에 맞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부상은 줄이고 체력은 올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 끝까지 함께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이냐 격일이냐 보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횟수를 늘리기보다 총 운동 시간과 강도 조절이 이 운동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강도로만 반년 이상을 뛰어봤더니 몸이 익숙해져 정체기가 왔고 오히려 느려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처음에 같은 강도로 숫자 1처럼 같은 강도로만 이렇게 뛰게 되면은 늘 같은데요. 2번, 3번은 계단 오르거나 아니면 언덕 오르기, 그런 인터벌 같은 자극을 좀 더 주는 운동을 다양한 변화를 했을 때 이제 정체기를 벗어나서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그래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일단 기본은 매일 조금씩 뛰되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단이나 거의 집 근처에 뭐 조그만 언덕이나 뒷동산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거 매일 하던 이 움직이는 루틴에 한 가지씩 변화를 주는 겁니다. 매일보다 격일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총량이 같다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격일은 쉬는 날이 하루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나태해지기가 쉬워서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듯이 아주 낮은 강도의 일상적 움직임을 매일 넣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회복의 원리와 부상. 쉬어야 강해진다. 몸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더 좋아집니다. 자극을 주고 잘 쉬어야 과보상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더 잘 뛰어요. 사례로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들도 하프처럼 20km에서 풀 40km 정도 뛰고 나면 다음날에 꼭 회복런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회복런을 하고 나면 진짜 성장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운동을 하고 나서 좀 필요하면은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초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장이 많이 옵니다. 강하게 운동한 날에는 다음 날에는 걷기나 슬로우 조깅으로 가볍게 움직여 순환을 꼭 살려주세요. 아니면 막 완전 푹 쉬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완전 휴식만 하면 계속하면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저강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회복에도 또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도 확실히 더 좋겠죠. 하지만 완전 휴식이 필요한 위험 신호 3가지가 있어요. 아래 제가 만든 이 표를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좋은 피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증은 없고 근육통 정도만 있고 이 정도면 뭐 움직이면 풀릴 정도네 라고 하고, 이 넓은 근육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은 괜찮은 강도의 이제 신호입니다. 피로 지속되는 것도 뭐 하루에서 이틀 전에, 그리고 수면도 아주 깊게 7시간 이상 많이 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는 통증이 조금 세고 한쪽으로만 좀 몰려있다, 뛰면서 막 점점 막 아킬레스건이든 아니면 발바닥이든 막 이런 국소 통증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요? 이틀 이상 지속이 됐었고 정강이나 무릎, 발목 이런데, 그리고 막 6시간 이상 또 잤는데도 막 너무 피로하고 근육이 뻣뻣하고 심박도 막 높아지고 호흡이 조금 차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주시고 폼롤러로 온몸의 그 근육통을 풀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체나 코어의 보강 운동 있잖아요. 근력 운동 같은 걸로 대체해서 그 날은 그런 식으로 이제 뛰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럴 때는 중단해야 됩니다. 찌르는 통증이나 날카로운 통증이 막 뛰지 않았는데도 너무 아파서, 그리고 막 발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발바닥이나 발목 쪽이 붓거나 이러면은 계단 내려가거나 막 그다음 기본 걸을 때도 통증이 심하다면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통증이 막 3일 이상 가고 그러면은 꼭 물리치료, 이게 병원 가가지고 치료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복 후 복귀할 때는 아주 슬로우 조깅으로만 일단 무조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빡센 계획보다는 매일 조금씩이 오래 가요. 매일 30분 같은 시간 기준이 부담을 줄여서 계속하게 만듭니다. 어떤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 이틀 연속만 안 쉰다라고 막 정하니까 신기하게 계속 운동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강도로라도 뛰라고 하려다 보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슬로우 조깅을 가장 추천합니다. 사람은 작은 성공을 자주 느끼면은 이 습관 회로가 굳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자주 성공해야 지속하기가 쉽고 습관화로 자리가 잡힙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하냐, 이 표를 보고 가실게요. 월요일에는 인터벌로 2-30분 정도, 3-40분이라서 했는데 2-30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만 하고 화요일에는 걷기 또는 슬로우 조깅으로 아주 낮은 강도로 하시면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 언덕이나 템포런 같은 거 조금 30분에서 50분 길다 그럼 10분 20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코어 운동이나 스트레칭만 해서 이 종아리나 이렇게 좀 근육이 뭉친 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아주 낮은 강도의 이지런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뭐 아주 낮은 강도로 장거리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완전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경고인지 중단인지 아니면 좋은 피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운동을 짜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또 막 고강도 이렇게 막 했을 때 또 실력이 빨리 늘지 않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복이 못 버티면은 오히려 부상하고 번아웃만 옵니다. 고강도를 자주 해주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이든 아니면 3일에 한 번만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지속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직접 뛰어보면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얼마나 막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이 내가 달리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매일 막 뛸 필요는 없어요.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가볍게라도 그냥 움직인다? 라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그 느낌으로 생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뛴다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압박감과 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 생활하는 거를 조금 더 활력을 추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내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회복이에요. 운동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도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요. 잘 쉬어야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쉬기보다는 이제 걷기나 스트레칭, 아까 얘기했던 폼롤러 아니면 아이싱 같은 이제 부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루틴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피로를 결국 덜어주고 부상도 많이 예방해 줍니다. 운동 루틴 그리고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빡빡하게 짜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냥 매일 10분에서 20분 움직이자, 뭐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루틴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인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